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프리하게 어쨌든 뭐 수업이 정식 수업은 아니고 밀린 숙제하는 시간이니까 밀려있는 숙제들에 대한 그 질문,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숙제를 그나마 열심히 해온 친구, 저 숙제를 하나도 안 한 친구는 어차피 물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숙제 열심히 해온 친구가 한번 기준 삼아서 어디부터 하면 될 것 같아? 15단원이요? 15단원 뭐라고? 내가 15단원을 질문 받다가 말았다? 오케이, 네. 그건 233페이지네요. 나 되게 오랜만에 써와, 이거. 시험 대비하느라, 이게 칠판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써본데. 233페이지에는 연습 문제 어디 몇 번? 15-9요? 네.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좀 자세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보여주던가 뭐 해볼게요 한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요게요. 요 1차식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1 요런 식의 이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대하여 성립. 그러기 위한 a, b 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게 그래프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재밌거든요. 이 식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결국 1번 얘와 2번 얘 부등식이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냥 풀면은 풀리긴 해요. 그게 원래 목표긴 하죠.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돼요. 좀 정리해 볼까요?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뭐 이래서 x제곱 더하기 a 빼기 6x 더하기 b 빼기 3이 0 이상. 요거 이해 가죠? 부등호 방향까지 포함해서 x제곱 더하기 a 빼기 6x인 거 이해 가죠? 상수항 b 빼기 3인 것도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는 거는 해잖아요, 해. 해. 부등식의 해. 그쵸? 근데 그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해를 구하면 그 해가 바로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2번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부등식 풀었을 때 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면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2번 부등식은 뭐예요? 이항하면 x제곱에 빼기에 a 더하기 2x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빼기 2x 빼기 ax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1 빼기 b라고 쓸까 이렇게? 0, 2, 4 이것도 이해 가죠? 2번 부등식 이렇게 고치는 것 이해 가죠? 1번 부등식 조고 2번 부등식 요거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도 모든 실수 x에서 성립, 얘도 모든 실수 x에서 성립. 그러니까 이거 둘을 연립부등식을 해도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얘도 해가 모든 실수,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논리를 이렇게 되게 차근차근 쌓는 거잖아 지금 그치? 논리를 차근차근 쌓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따라와야 한다고. 천천히 하잖아 지금. 끝나고 한번 봐봐라 임마. 내가 한 문제 몇 분 동안 푸나.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각각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부등식을 그래프로 바꿨던 것도 기억할까?
내가 부등식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런 거였어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이거에 뭐 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등식이잖아, 보다시피. 그치? 어떤 부등식이 해를 구하시오란 얘기는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개를 그렸을 때 첫 번째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어디? 크다면은 위. 기억나요, 이거? 여기가 크다가 나오면 여기가 위가 나왔던 거 기억해요? 위에 있다. 왜냐면 y좌표는 클수록 위에 있으니까. 그래프상. 그래프로 봤을 때는 더 위에 있도록 하는 누구? x좌표들. 그것이 바로 부등식의 해랑 똑같은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적어줄까 봐 칠판에다가 파랑색은 기본 개념 암기사항. 이해가? 기본 개념 암기사항.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알아야 풀 수 있다. 이 정도. 기본 개념. 또는 암기하고 있는 뭐 공식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파랗게 해줄까 봐 그냥 싹 다. 아유 씨, 그지 같은 것들.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야,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예요. 즉 부등식의 해가 어때요? 라는 얘기를 이거 방금 한 얘기를 함수로 바꾸면 이거 첫 번째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x제곱 더하기 a 빼기 6x 더하기 b 빼기 3이라는 함수가 그치?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함수가 두 번째 y는 0이네. y는 0은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좌표 평면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지? x축 나와요. 그쵸? 이건 x축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x축보다 크다가 위래매 같다는 교점이라 보면 되고요. 작다는 아래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죠. 위에 있거나 교점. 이 되도록 하는 무슨 놈들? X 좌표들이 어때야 한다는 얘기야. 해가 모든 실수. 모두여야 한다. 이 뜻 아니냐고요. 해석하면은.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지금 하는 게 별거 아니라 부등식 얘기를 너희가 그 기억나? 12개 표 있었던 거 기억나? 그거 원래 외워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외웠어? 안 외웠지? 그 안 외우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 버전이죠, 이게. 그 12개의 표의 의미를 한 칸 한 칸을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수험생도 외우지 않습니다. 왜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죠. 이 원리가 무슨 원리인데? 별거 아니잖아.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자라는 것밖에 없어, 원리가. 그러니까 방금 나온 거 이거 분명히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며. 성립한다가 해 아니야? 만족한다. 이게 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 아, 그러면 요것도 모든 실수, 요것도 모든 실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그래프로 보면 이런 개념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만 있어야 돼요. 모두. 아니면 교점까지는 허락할게요. 2차 함수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2차 함수의 모양은 자, 이제 모양은 몇 가지 기억해야 돼? 너희들 머릿속에 6가지 모양을 기억해야 돼. 2차 함수가 이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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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요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6가지 2차 함수 모양 기억나요? 위에 위에 3개는 어떤 규칙? 했다? 무엇이요? 아래 볼록. 끝이. 이거 3개는 모두 뭐야? 셋다 위로 볼록. 이해가지? 행렬 배웠으니까 행렬 설명할까? 1열에 있는 얘네들은 어떤 규칙, 공통점이 있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음. 그쵸? 2열에 있는 애들은 어떻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남. 그쵸? 3열에 있는 애들은 어떻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남. 그쵸? 이 차이 구별하는 방법 기억나요? 아래 블록, 위로 블록은 당연히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아니었어? 기억이 나지? 그러면 1열에 있는 애들 규칙은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없음. x절편 없음. y에다가 0 넣으면 x값이 없음. y에 0 넣으면 분명히 2차 방정식인데 왜 x값이 없지? 허근만 나옴.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였던 거 기억나요?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한 개. x절편이 몇 개? 한 개. x절편 구하는 거 보면 y에 0 넣는 거 아니었어? y에 0 넣으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 아, 실근 한 개. 이거 중근이었죠. 그런 느낌으로 이거 6개 구별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아니, 내가 지금 파랗게 쓴 것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 이 한 단원, 15단원, 한 단원을 해먹으려면 얘네들은 알아야 해먹는 거야. 이거 아직 문제 시작도 안 했잖아. 지금 풀이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 저걸 다 알고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따라서 이제부터 문제 푸는 거지. 첫 번째 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지금 이거 아래 볼록인 건 보여요? 여기 1이잖아. 이거 윗줄만 따지는 거야, 일단. 그치? 이 중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교점까지는 괜찮아잖아, 지금. 그치?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어. 오케이. 요거 교점 이것도 오케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x축 아래 부분도 있는데? 모든 x 좌표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교점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모든 부분이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x축 아래.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판별식의 값이 0 이하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걸 보고 그래서 판별식은 0 이하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거 꼴랑 한 줄 유도하려고 지금 얼마큼 많이 설명했는지 보이냐고. 이게서 고등학교 수학이 되게 짧게 뭐 이렇게 그냥 단타. 주식으로 따지면 단타인가요? 짧게 넣고 짧게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가 안 돼요. 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더 심해져,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잖아.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고1 수학이랑 고2 수학도 완전 달라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올라가냐? 거의 느낌이 없는데? 초1, 초2, 초3, 초4, 초6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어려워지죠, 수학이. 그때 뭐 나오니? 분수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올 텐데 뭐 도형도 막 복잡한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니? 뭐 4와 7분의 3에 5와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는 얼마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분수가 되게 복잡해져요. 뭐 끈이 있는데 이 끈을 뭐 10개를 연결하는데 겹친 부분은 얼마고 막 그런 거 엄청 복잡하죠. 그때부터 좀 애들이 어려워하죠. 그때부터. 근데 그래봤자 중1, 중2, 중3 때 배우는 게 얘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특히 중1 때 문자와 식. 니들이 싫어하는 원가가 P1이고 정가가 Q1이고 이자가 R일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30%를 인상하고 막 이런 것들. 문자와 식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그때부터 멘붕이에요. 어떤 친구는 2분의 1 A, B를 이해를 못해요. 걔는 삼각형 넓이를 아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라고 배웠거든. 이게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는 걸 이해를 못해서 얘랑 다른 걸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로 문자식 와가지고 완전 멘탈 나가는 거 진짜 이때부터. 그 단순한 1차 방정식조차도 2x 더하기 3은 뭐 7x 빼기 4가 있어. 요거 2양 할 거야. 2양을 잘 못하니까 밑줄 쳐가면서 이거 2양 하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은 이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하거든.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5가 될까? 얘들은 이거를 나누기로 풀지 않아요. 곱하기로 풉니다. 3, 5, 15 이렇게 말이죠. 이거 양변을 3으로 나눠야지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애들이.
그런 애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야. 문자와식에서. 그러니까 중1 때부터 확 올라가죠. 특히 중2 때, 와. 이번 기말고사를 본 놈들. 보고 이게 살아남아서, 그래도 살아있는 애들. 살아서 만나니까 반갑죠. 살아있어야 돼, 사람은. 난이도를 물어봤더니, 아, 이번에 우리가 학교 시험 어려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학생도 있고, 어려웠던 학생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번 기출을 풀어봤잖아요. 문제가 쉽습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어렵습니다. 달문도요. 제본 다 푼 친구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라고. 한 명 있나? 두 명 있나? 거의 없어. 그러다가 고1 때 올라가면 확 올라가. 고2 때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갭이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자꾸 이때 생각하면서 아 이땐 잘했는데 이때 잘했는데 어쩌라고 이 새끼야. 이때 잘한 애가 전국에 30만 명 있어. 이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때 잘하는 애는 전국에 3만 명밖에 없고요. 네?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몇 살이나 먹었다고 이것들이 벌써부터 나 옛날엔 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몇 살 먹었다고. 앞으로 살 날이 가득인데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너희가. 이거 이해 갔냐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이해 갔어? 0, 2야? 그럼 이따 써봅시다. 이거 너 풀어? 여기까지 풀었어? 안 푸른 것 같아. 판별식 0이야. 따라서 1번식의 판별식 A 빼기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에 B 빼기 3이 0 이하다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판별식이 뭔지는 알겠지 설마. 근의 공식을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해봤으면 판별식은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야?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치? B제곱 빼기 4AC. 이해가죠? 그러면 두 번째 식도 똑같지 않나요? 뭐 여기 뭐 개수만 좀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잖아. 이 부등식이 0 이상이다.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 따라서 두 번째 것도 판별식 0 이하가 되겠죠. 뭐 편의상 첫 번째 식의 판별식 D1, 두 번째 식의 판별식 D2라고 할게요. 이것도 0 이하가 나와야겠죠? 그럼 이건 뭐야?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에 11 빼기 B. 이것도 0 이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선생님 여기는 왜 0 이상인데 여기는 왜 0 이하예요? 또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이거 0 이상인데 이거 왜 0 이하예요? 그럼 이제 또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럼 그동안 설명을 못 들었어. 안 들었어? 연결을 못하는구나 전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 가냐고.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뭐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부등식에서 위아래 그래프, 부등식에서 크다 작다 그래프에서 위아래 찾는 거라고. 이거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그러려면 그림상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이 두 개가 뭔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해 갔지? 까지 하면은 내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가 있고, 그래 이런 애들은 내가 그래도 가르칠 맛이 나. 왜냐면 요 다음 거 정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막혀서 못 풉니다. 대부분이. 근데 여기까지 안 나오는 애들은 이제 열불 터지는 거지 뭐. 늦게 했어? 근데 그러면 됐어.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 두 개를 못 풀었어? 왜 못 풀었을까? 여기서의 핵심이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수 있을까? 연립 부등식이네 일종의. 잘 보시면요. 전개를 할까? 차라리 뭐 할까?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전개할게요. 어디다 쓰지? 이거 지워. 이거 지워도 되겠지? 지울게요 이거. 첫 번째 거는요. A 전개할게요.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36에 빼기 4B 더하기 12가 0이야죠. 4B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자. 마이너스 4B만 이항하면요. 4B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A제곱 빼기 12A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48인가 봐. 요거 이해가죠? 이거 1번씩 정리한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2번식은 어때요?
이번 식도 저거 정령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와 빼기 44 더하기 4b가 0 이하다. 여기도 4b가 있잖아. 그러니까 4b, 4b가 지금 겹치거든. 두 식에서. b로 정리하면 분수 나오니까 그냥 4b로 할게요. 4b, 4b가 겹친단 말이야, 위아래가. 여기서 요걸 4b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4b는 이거 이항하면 되잖아. 왼쪽으로. 그치? 오른쪽으로. 그치?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요거 빼기 40이네, 상수항이. 넘어가면 플러스 40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거 이해 가죠? 4b, 4b. 그쵸?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도 가능하겠다. 그치? 4b가 어떻게 보면 가운데 껴있는 애거든. 따라서 뭐가 가능하냐면요.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48이 4b보다 이하라고 했죠? 근데 그 4b가 또 이거 이하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요?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하면은 4b를 가운데 껴놓고 이런 부등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 만족하는 값이 딱 정해진 값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2차식이 이 2차식보다 어쨌든 작잖아. 작거나 같잖아. 그치? 이거 만족하는 값이 a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요건 여기 이해 갔죠? 요거 싹 다 저변으로 이항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2a 제곱 플러스 4a니까 빼기 8a인가?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8이지. 이걸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제일 작은 거라며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두 개끼리의 대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양변을 2로 나누면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0이야 아닌가? 이 식이 어떤 줄 알아? 완전 제곱식 아니야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완전 제곱식은 0 이상일 텐데 말이야. 그치? 원래 완전 제곱식은 0 이상 아닌가? 근데 완전 제곱식 0 이하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야? 이거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죠? A? 2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2고요. 2를 대입해봐. 이게 얼마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8, 40이잖아. 40 빼기 12. 얼마죠? 28? 근데 이쪽도 한번 대입해보세요. A다 2를. 4 빼기 24 더하기 48? 28? 28 이상. 28 이하야. 4b가. b가 얼마겠냐는 거지. 7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유일한 값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밖에. 그래서 a, b 값은 다음과 같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죠. 이 정석적인 풀이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20분 걸렸어요. 22분.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다면은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복습도 시켜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걸 이해하려고.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천천히 따라가면서 더 쉽게 해달라고 더 쉽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더 천천히 해야 돼? 오늘 한 문제 풀고 집에 가요 그러면?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해 갔죠?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게 센스가 좋은 친구라면 느낌이 확 받을 수 있거든요. 야, 여기 함수 3개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왼쪽에 있는 저 함수라고 하는데 y가 없으니까 섭섭하죠? y 만들면 되죠. 까짓 거. 그렇죠? 첫 번째 함수죠. 두 번째 1차 함수 얘고요. 세 번째 2차 함수는 얘라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런 거거든? 니들 1번과 3번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1번과 3번은 2번은 못 그리죠. 이거 둘 다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려요? 다시. 너희가 내가 아까 얘기했어. 파란색은 다 여러분이 기본 개념,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만 따로 적어줄 거야.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여러분이 만약에 y는 2x 더하기 b가 있고 y는 ax 더하기 3이 있고 y는 얘부터 할까? 2x 더하기 3이 있고 y는 ax 더하기 b가 있어. 넷다 1차 함수라고 칩시다. 넷다 1차 함수 칠게요.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죠? 바로 그릴 수 있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울기도 나와 있고 y좌표도 나와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어때요? 기울기는 나와 있죠 2라고. 하지만 y좌표는 없습니다. 안 나와 있죠. 모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 집에 가서 뭐 먹지? 오늘 야식은 뭐야?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저 뒤에 망나니 대답해봐. 어떤 생각이 들죠? 목 졸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드니? 이 종갓나들 아우 진짜 내가 수업 안 했냐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기울기가 이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아니잖아. 어떻게 그리겠냐고. 머릿속에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죠. 직선이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거를 빗값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아니 이거는 내가 말했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그릴 수 있음. 아 그릴 수 있으면 안 돼. 니들아 정신을 개조시켜야 돼. 그려. 니들은 왜 그래프를 안 그려? 필기 요즘에 필기를 검사 안 해서 그런가? 필기는 나름 좀 하는 것 같은 친구도 있지만 반면에 세워라 내워라 배를 째라 나는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네? 아 내가 또 터치가 들어가야겠죠 또. 특히 그래프 관련된 뭐 1차 함수 2차 함수니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무조건 그려요 그냥. 문제랑 관련 없는데요? 괜찮아 그려. 일단 그려. 나중에 못 그려가지고 쩔쩔매는 것보다 나을 거야. 무조건 그려. 나는 그랬어 참고로. 난 지금도 너희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그려주지 않니? 그러니까 니들이 뭐 일품 뭐 몰라요, 제본 뭐 몰라요 하면은요, 난 항상 뭐부터 하죠? 여기다 그렸어요 항상 그림을 먼저. 니들은 왜 안 그려요 근데? 그래프 나왔어? 그려. 이게 딱 보는 순간 어때? 이건 그릴 수 있음. 얘는요? 못 그리죠. 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 2짜리인 직선 아니냐고. 이해가지? 여기 모눈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한 칸, 두 칸 아니냐고. 그럼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얘기했다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절편이 3하냐? y편 3.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얘기 안 했어? 여기를 기준으로 직선이 뭐 한다? 회전한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해야죠. 직선이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이걸지는 모르겠어. K가 얼마인지 모르고. 하지만 분명한 건 확실한 거. 확실한 사실은 뭐야? 0,3을 무조건 지나가겠죠. 어쨌든 간에. 이해 가냐고. 얘는 뭐고요?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 얘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직선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는 거고 나머지는요. 내가 직선이 있지만 이거는 유지하자. 이거 기울기는 유지하자. 이거 절편값 여기를 지난다는 거는 잊지 말자. 이 생각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야? 일단 직선이 있구나 정도 말하시면 되지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참수는 어때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그릴 수 있구나. 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두 개 그래프를 이게 지금 한 문제잖아. 한 문제. 15-9번이라고 하는 한 문제에 있는 세 함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야 돼요. 한 좌표 평면 위에 다 그려야 돼요. 세 개를. 그럼 뭘 고려해야 될까? 고려. 세 개를 동시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이게 한 문제잖아, 한 문제. 한 문제에 함수가 세 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세 개를 한 번에 다 그려야 돼요. 한 접합평면 위에. 그럼 뭘 제일 고려하는 줄 알아요? 위치 관계입니다. 과연 얘랑 얘랑은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거죠. 교점이 있다면 교점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 지금 가운데 건 어차피 못 그리니까 1번과 3번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혹시 1번과 3번이 교점이 있나요? 왜냐면 너희가 이걸 그리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이 꼭지점을 찾을 겁니다. 물론 그 맞아요. 꼭지점을 찾고 아래 블록 위로 블록 하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꼭지점을 찾고
위 아래 블록 위로 블록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나는 건가?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 니들이 사람이잖아. 기계가 아니잖아. 어? 야, 생각을 해봐.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아래 블록이고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위로 블록이야. 그럼 누가 봐도 안 만날 것 같아서 우리. 그치? 근데 얘는 꼭지점이 여기 있고 위로 블록인 애가 꼭지점이 여기 있어.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재수없다간 만나겠는데 둘이?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날 거고 위로 블록인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접할 거고 이렇게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이걸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그릴 건데. 그래 안 그래?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릴 때 제일 고려할 게 뭘까? 두 개 이상을 같이 그릴 때. 그게 바로 뭐야? 위치관계라는 거예요. 위치관계.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거 니들 이미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이 있나? 원과 직선을 그려봐 하면은 직선을 누군가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무슨 직선이죠? 할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원과 직선을 그려봐.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아침 먹고 땡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거 무슨 직선이죠? 이건 접선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을 그려봐 할 때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를 뭘로 판단할 거냐고요. 대체.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이 있지 않겠냐고. 니들 이 두 이차 함수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그래야 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둘이 만나는가 안 만나는 것부터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둘의 교점 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점 있는지 없는지. 자, 교점 찾는 방법이 뭐였죠? 뭐였어? 어? 아이씨. 다시 할게요. 이 이차함수랑 이 이차함수가 교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요. 뭐 하는 걸까요? 쉽게 저 교점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래요? 외워. 교점을 구하라고 싶으면 연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중2 때 맨 마지막 중2 1학기 맨 마지막에 뭐 배우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1차 함수 맨 끄트머리에 뭐 배우게? 한번 진도 나간 거라서 공부 안 해? 그걸 배워요. 연립방정식을 구하시오인데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요 교점 좌표 주고선 요 연립방정식 해가 뭡니까? 교점 좌표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이미 여러분 했잖아.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라고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방금 교점을 구하고 싶다며. 그럼 니는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죠. 무슨 연립방정식이요? 얘랑 같다고 놓고 푸는 연립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배우지 않았어? 앞에서 연립방정식 풀이법 배우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야? 2차항이 있는 스타일. 이거 Y에다 Y 대입하면 돼요. 대입법. 다 까먹었죠? 그냥 간단하게 교점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이 Y랑 서로 같다. 대입법. 그럼 저 Y는 누구야? 얘지. 요쪽 Y는 누구야? 얘지. 둘이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교점 구하려면은. 즉 2차 방정식 푼다 이거지. 2차 방정식. 한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거 2x제곱 되는 거 이해 가죠? 빼기 8x인 것도 이해 가죠? 더하기 4 되는 것도 이해 가죠? 는 0인 것도 이해 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보다시피 이거 어때?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4x 8이구나! 상수항이. 더하기 4는 0이지. 그치? 이거 뭐 나와? 중근 나오죠. 이게 뭐 한 거예요 대체? 중근 나왔다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중근 나왔다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대답하라고 이 새끼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2차 함수 저거는 어때? 저거 왼쪽 거는 위로 블록이네? 요 세 번째 거 아래 블록이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와 아래 블록인 2차 함수를 같은 공간에 그리면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 좌표는 누군데요? 말 그대로 2. 참고로 x가 2면 y는 얼마죠? x 2 대입하면은 4 빼기 4 더하기 11이죠?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야. 저기 꼭지점의 x표 혹시 얼마인지 알겠니? 다시 요 2차 함수 꼭지점 x 좌표 구하는 대칭축 구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죠 대칭축이? 얼마요? 어? 다 까먹었어. 왜 3이죠? 어락해 해가지고 뭐야 이씨. 다 몇 번씩 얘기하지만 내가 파랗게 앞으로 파랗게 적어주는 것들은 다 암기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처음 보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해 공식 하면은 근해 공식이 이거 아니었나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근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물론 3학년 과정이라 여러분의 아직 학교 시험 안 받겠지만 3학년 중상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이게 뭘 의미한다고? 대칭축. 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판별식이잖아 지금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치? 대칭축 판별식이라고요.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공식 아닌가요? 이게 대칭축과 판별식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근해 공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대칭축이 이거라고. 이거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치? 이게 얼마 나온다고? 3. 그치? 얘는 대칭축이 3짜리인 x3인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인데 교점이 2,11이니까 교점이 왼쪽에 있나 보다 이렇게. 그치? 그건 이해 가냐고요. 이해 가냐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안 그려본 거라고. 그래프도 그렇고 안 그려본 거라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인간 개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 개조.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인간 개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철든다 이겠지. 쉽게 말하면 철든다. 좀 이제 각성한다 얘가. 정신 좀 차렸다. 그렇지? 이제 좀 효도 좀 하려나? 이런 느낌에 각성 좀 해야죠 이제. 맨날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나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니까요. 바뀌는 학생은요 앞으로 잘할게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냥 본인이 그걸 하지. 저 잘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살을 뺀다 쳐봐요. 살을 한창 빼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앞으로 살 뺄 거예요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한창 빼고 있는데 뭘 그 말을 해. 근데 오늘 저녁 또 치킨, 내일도 치킨 이런 애들은 다음부터 살 뺄게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막 똑같아요. 여러분이 숙제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까. 근데 잘하는 애들은 그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증명한다 이거지. show and prove? 그냥 보여줘요. 숙제했어? 네. 그럼 얘는 말이 필요 없는 애야. 근데 안 하는 애들이 꼭 다음 시간까지 해올게요. 보세요, 이 안 온 새끼들. 이해가? 그럼 얘는 어떨까? 똑같은 교점이야. 얘랑 한 점수만 한다니까? 저 2차 함수는요, 여기서 어때요? 접해요. 이런 모양이에요. 얘는 참고로 대칭축이 1입니다. 여기다 왼쪽에 있죠?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둘이 이렇게 접한다고요. 그래프가 2차 함수끼리. 이해 가냐고. 똑같은 2,11 한 점에서만 만나는 위로 블록 아래 블록이 접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의 정체가 뭘까요? 보세요. 지금 보다시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제일 커요. 즉 제일 위에 있고요. 아래 블록이 2차 함수가. 이게 제일 작아요. 얘가 이 그래프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직선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요 둘 중간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체가 뭘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외상 이런 거예요? 외상? 뭐예요? 뭘 것 같아? 그렇죠.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뭐 대답이 쉽게 나오겠어? 고등학생도 대답이 안 나오는데 뭘 것 같아? 어? 어? 교점을 지나고 접선입니다. 접선.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일명 공통 접선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요. 뭘 구하는 거냐면은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푸는 과정은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통과하는지도 알아요. 기울기만 구하면 A뿐 아니라 B도 나오겠죠. 그쵸? 기울기만 구하면. 그쵸?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랑 또는 얘랑 얘.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지금 41분 걸렸어요. 끝내주죠. 사실은 나도 이렇게 좀 진도에 대한 그게 좀 없으면은 나도 천천히 하고 싶어요. 천천히 나가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은 오늘은 두 문제만 풀자. 뭐 내일은 한 문제만 풀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 나도 그거 잘해요. 나 그거 하루 종일 한 문제 갖고 놀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 종일. 어? 나도 그거 잘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가야 할 진도가 있습니다. 나가야 할 진도 계획도 있고요. 내가 얘기했죠. 다음 교재인 RPM은 하루에 얼마였더라? 하루 평균 한 40개, 50개는 풀어야 될 거예요. 나가야 될 진도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이 책을 끝내야 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가야죠.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일단 스킵을 하던가 설명만 해놓고 넘어가던가 하는 수밖에 없죠. 나도. 지금 아마 이 한 문제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40분 동안 50분 동안 했는데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도 꽤 난도가 있는 편에 속해요. 뭐 최상위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있는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시험에서도. 어쨌든 이게 공통 접선이고 요거는 사실 이제 접선 찾는 거라 직선 방정식도 배워야 되고 좀 할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일단 미분을 배우면은 한 번에 나오긴 해요. 요거 미분하면은 뭐 2x 빼기 2니까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마이너스라고? 2지. 2를 대입하면. 얘 기울기가 2짜리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y는 2x 더하기 7. a, 2, b 7이고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요 뒤에 과정은 지루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스킵. 이해 갔어요? 그럼 15단원은 이제 그만하고요. 16단원 중에 몇 개? 손댈 거 있나? 풀었어야 질문하지. 질문할 거 있니? 6번이요? 네.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242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6-6번.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섞어놓고 다시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내가 이거를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끼리 테스트 보고 학생들끼리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을 한다고 하자.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자기 거 채점하면 각종 비리가 있지 않겠어요? 불법 행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고 2라고 쓴 건데요. 3이라고 쓴 건데요. 페이크 치는 놈들.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남의 거를 채점하자 라고 하는 일명 교란순열 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거라서 이거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각종 사례도 많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건 자기가 채점하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학 교과서 자기 건 자기가 가져가지 말자. 예요. 몇 명? 4명이죠. 이게요. 참고로 한 명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빵 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명밖에 없으면 책도 한 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골라도 내 책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이 있을 때는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빵 가지예요. 0가지. 이해 가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명일 땐 빵 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혹시 2명일 땐 몇 가지인지 알겠어요? A, B가 있어. 책도 A, B가 있으니까 A 책, B 책 두 권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A는 B의 책, B는 A의 책만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이해 가죠? 혹시 3명일 때는요? 3명일 때는 뭐 편의상 ABC라고 할까요? ABC면은 나온 책도 ABC입니다. 그쵸? 근데 A가 A라는 책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A는 B라고 쓰여져 있는 B의 책 또는 C라고 쓰여져 있는 C의 책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럼 B는요? 예를 들어서 A가 B의 책을 가져갔다면 현재 남아있는 책은 누구 책밖에 없어요. A 책과 C 책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근데 A, C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C가 자기 책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그럼 C에 이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보다시피 A는 B의 책, B는 C의 책, C는 A의 책 가져가는 거 가능하겠죠? 이게 한 가지라면 반대로 A가 C의 책을 가져갔다면요. 남아있는 책은 누구 책? A 책과 B 책이에요. 근데 이게 A, B 요 순서는 가능하겠지만 BA 순서는 어때요? B가 자기 책 가져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지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총 2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일종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근데 이걸 구하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법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개를 외워라. 한 5명까지는 숫자를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라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수영도라고 부르는 요 그림을 그리는 거 추천을 합니다. 요 작업 하나하나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 이게. 올해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은 이거 못 풀어요 어차피. 그냥 뭐가 나왔는지만 잠깐 알려줄게요. 수능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몇 개였지? 9개였나?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나요? 헷갈리는데? 흰색 공이 2개 있고 검은색 공이 5개 있었나? 뭐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규칙이 뭐냐면은 이 상자 9개인가 10개인가 모르겠네. 이 상자에 이제 공을 넣을 건데 공 넣는 규칙이 뭐냐면은 흰 공은 좌우에 빈 상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흰 공, 편의상 그냥 흰 공이라고 할게요. 흰 공은 좌우에 빈 상자. 이웃하는 상자에 빈 상자를 해야 돼. 할 때 이걸 여기다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실제 수능 문제랑 좀 다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냐고. 흰 공은 이렇게 각 상자마다 공을 하나씩 넣을 건데 흰 공을 넣은 상자 양옆에는 좌우에는 빈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을 넣지 않습니다. 넣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이런 걸 할 때 사실 마땅히 어떤 전략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공부했어도 막상 수능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못 보던 건데 하는 게 태반이라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전략을.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가지고 야 이렇게 한 번에 풀면 딱 한 번에 풀리겠는 걸 이걸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뭐 할 것 같아요? 노가다입니다. 그 노가다의 배경은 바로 수영도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본 사람은 이거를 노가다 전략을 짜는 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노가다입니다. 흰색이 이 중에 이런 거고 흰색 양쪽 끝은 빈 상자라고 했죠. 근데 흰색이 여기에 올 때랑 여기에 올 때랑 다르죠. 왜냐면 여기 오게 되면요
왼쪽은 어차피 없잖아요. 상자가. 그쵸? 하나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여기 양끝이 아닐 때는 흰색을 넣는 순간 양쪽이 둘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 이해 가죠?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원래 이 문제가 아니라고 딴 문제라고 좀 각색한 거야 내가. 원본을 보여주긴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이해 가냐고. 또 흰색을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에 그러니까 양끝이 아닌 중간쯤에 배열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흰색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배열하면요. 이쪽도 양끝을 버리고 이쪽도 양끝을 버려야 돼요. 그쵸? 이해가? 근데 흰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흰색, 빈 공간, 흰색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거에 따라 남는 개수가 달라져. 남는 개수에 검은색을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원래 숫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과 2 해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원본이 있는데 귀찮아 안 켜.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 세 번째 이런 경우 이렇게 노가다 하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노가다로 풀어도 1, 2분이면 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수영도 연습이 된 친구들은 노가다를 구분하는 것도 금방 할 거고 막상 이거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1, 2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사실. 답을 금방 낸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4명일 때는 뭐 몇 명이고 5명일 때는 몇 명이고 이거를 외워서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비효율적이고 이걸 일반화해서 배우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건 노가다입니다. 그 노가다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 일이 생길 때 전략적인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수영도 그리는 거, 아까 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하찮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명일 때는 뭐고 이제 A, B, C라고 쓰는 거고. 생각해봐. A가 자기 책 A는 못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A 가져갈 수 있는 책은 누구 책이에요? B 책 또는 C 책 또는 D 책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A가 B를 가져갔어. 그럼 누가 남았어 현재 지금? A, B, C 넷 중에 B를 가져갔으니까 A, C, D 3개 남았죠? 그럼 얘는 A 가능, C도 가능, D도 가능인 거 이해 가요? 오케이. 그 다음 지금 현재 B와 A가 된 상태. 즉 A, B가 현재 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책은 C와 D일 건데요. C, D 수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 책이니까. 그렇죠? 남은 책이 C, D 둘 뿐이면 D, C밖에 안 될 겁니다. 요거 한 가지. 이해가죠? B와 C인 경우는요. 그러니까 A는 B의 책을, B는 C의 책을. 그럼 남아있는 책은 A 책과 D 책이잖아. A와 D의 책. 근데 A, D는 안 될 거냐. A, D 하면 D가 겹치니까. A, D는 안 되고 D, A만 됩니다. 이해 가나요? 세 번째, B와 D인 경우. 그럼 남아있는 책이 A 책과 C 책일 텐데. A, C인데 여기 C 못 쓰잖아 어차피. 여기 무조건 A겠네. 그 다음은 C겠고. A가 B의 책을 가져갔다고 가정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총 3가지입니다.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A가 C인 경우는요. 그럼 남아있는 책이 누구 책 남았어? C 책 가져갔으니까 A, B, D 남은 거 아니야? A, B, D? 근데 여기 B 못 쓰잖아. 그러면 A와 D밖에 없겠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C, A까지 썼다고 쳐보자. 그럼 C, A 없어졌으니까 남은 책은 B, D야. B, D는 안 될 거 아니야. D가 겹치니까. D, B. 이해가? 자, C와 D를 썼다면 남아있는 책은 A 책과 B 책, A, B 남았는데요. A, B는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거꾸로 써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것도 몇 가지. 이것도 3가지네. 아까랑 나뭇잎의 모양은 조금 달라졌지만 3가지는 똑같습니다. 센스가 있으면 여기도 대충 몇 가지 나올지 예상이 됩니까? 3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정답은 9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 수영도 작업을 뭐 직접 내가 지금 방금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흉내내게 보길 바라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